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진 오늘 대구 지역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이 지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이 17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대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110명은 어제 114명보다 줄어든 21일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자는 177명,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아진 이런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골든크로스에 접어들었는데 계속 이 가입표 그래프가 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전일 기준 7,470명에서 7,402명으로 68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 증가한 데 비해 완치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177명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3월 12일부터 완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함께 특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을 통해서 확진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예, 가톨릭의대 백순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일단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이거 의미 있는 감소 추세죠. 예. 2월 29일 날 909명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 3월 들어서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고 예. 며칠 전부터 이제 100명대를 유지하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감소 추세고 100명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또 확진자 수에 비해서 완치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2월 29일 보시다시피 909명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때 확진된 사람들이 다 치료가 돼서 완치되는 수가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격리 해제 숫자도 앞으로는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 이 골든 크로스는 맞습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격리 해제, 완치자 수는 더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백 명씩 늘어나던 것이 909명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도 500~600명씩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시기상으로 볼 때 거의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완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제 예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확진자가 갈수록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 한 번씩 빵빵 터지면은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은 전수조사가 끝나서 예. 숫자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의 그 양성률이 그다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낮아져야 되고 또 그 위에로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천지 감염원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감염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유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대구 지역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구 지방도 물론 감소세는 다 보이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예. 그 신천지 끝나니까 신천지 이외의 시민들의 네. 숫자가 양성 숫자 늘어나고서 신천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신천지에서 이렇게 옮겨간 전파가 된 확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관계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아무튼 대구 지역 확진자도 이틀 연속 지금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대구 상황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검사 받고 이렇게 참여를 활발히 해주신 덕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경칠 의원, 대구 시민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동안 참 힘드셨는데 어떻게 조금씩 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아직 뭐 상권이 뭐 활성화된다거나 갑자기 유동인구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은 확산을 좀 차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침체되고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예. 이제 확진자가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 같고 예. 하지만 오늘도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한 2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 시설 내에서의 집단 감염만 좀 차단하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된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예. 큰 불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도 대구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면 아무래도 좀 대구 지역의 그 어려운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경제에 대한 충격이 굉장합니다. 지금 거의 다 상가가 철시를 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줄었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뭐 올수톱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들, 특히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주머니에도 돈이 없고 매일매일 벌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의 생계가 지금 끊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현금 살포라도 해서 이러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 정말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힘을 내야 대한민국이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로 콜센터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에서는 콜센터 109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10층에서 1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10층에서만 2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 110명입니다. 11층에서 80명, 그리고 9층과 10층에서 각 1명씩, 그리고 접촉해서 또 2차 감염된 가족해서 모두 110명이 됐는데요. 자, 지금 박원순 시장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가 좀 된 것 같다. 일단 큰 불은 잡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대문에서는 PC방, 교회 이런 데서 약간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씨들이 잘못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세종시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8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일단 해수부가 비상인데 전 직원을 상대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3월 13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딩 근무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됐고 확진자는 11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불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9층, 10층, 11층에 환자가 있고 11층이 주로 그 메인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 접촉이나 동선이 겹쳐서 전염이 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뭐 그 공기 전파나 이런 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통로나 엘리베이터나 그 뭐 그런 다른 그런 동선으로 겹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점심시간이 30분, 40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점심시간 12시야 그래서 딱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12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연장 점심시간 20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40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왜냐면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한다는 거는 대부분 아마 상담사들은 그거는 거의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마스크 써도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 더 그게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큰 불은 잡았다. 교수님, 일단 박원순 시장이 큰 불은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건물 안에 입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 또 9층, 10층 뭐 그 아래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 접점이 있었는데 9층하고 10층하고서 한 명씩만 나왔고 9층은 아마 11층 직원하고 같이 어떤 접촉한 개인적인 적이 있다고 접촉이 그러더라고요.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 감염원이 밝혀지지만 나머지 그 10층은 아직도 그 감염원이 오리무중인 상태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완전히 큰 불을 잡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출퇴근을 했다고 그러게 하니까 더구나 80명의 확진자가 서울 시내 또는 경기권의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데 과연 얼마나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금 이 전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 버스 또 이런 것들 전부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승객들이 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직원들도 전부 외출할 때는 즉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지만 밖에 나갈 때는 전부 마스크를 하지요. 했다 그러니까 아마 감염 경로로서는 상당히 많이 차단은 됐을 것으로 네. 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보기에는 그 접촉점이 있으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지금 선별검사를 받으셔서 그 부분이 다 클리어가 돼야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 대중교통 문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없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이 동선을 찾아서 뭐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 도민들 각자가 지금은 알아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개인 시민들의 위생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2차 감염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지금 방역 당국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은 하기 힘들다.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권준욱 부부장은 대중교통에서 전염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교수님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마스크를 안 쓴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지금 방역을 꼼꼼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렇죠. 또 중국 그 역학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예. 하는데 사실은 한 케이스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그 온풍, 즉 이 히터에서 나온 바람에 의해서 멀리까지 가서 감염을 시켰다 하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이 버스의 특성상 그렇게까지 감염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지만 저 감염 경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리고 지금 이제 구로 콜센터 코리아 빌딩 관련해서 아마 큰 불을 잡았다는 게 그런 의미로도 읽혀지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것은 일단 11층의 그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지만 건물이 전체적으로 높은 빌딩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또 전파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나타난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불을 잡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예. 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 80명의 확진자들의 가족이라든지 지인 예. 또는 이분들이 방문했던 여러 가지 그 마트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장소 이런 부분들에 과연 노출이 얼마나 됐었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번에 구로 콜센터를 계기로 지금 집단 감염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노래방, PC방,
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들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원을 보내느냐 마느냐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클럽이라는 데가 또 굉장히 네.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서도 환기가 잘 안 되고 또 안에가 시끄럽다 보니까 서로의 접촉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접촉해서 댄스를 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 지역인데 여기를 어떻게 공공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각자 시민들이 이것을 거리두기, 사회적인 예. 거리두기로서 가능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자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안정 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개인 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실천하는 것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어쩌면 또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집단 감염 이 부분도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8일 연속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고 위생관리 하고 있어가지고 연결 통로가 차단돼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뭐 이렇게 협의가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확산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또 1급 보안시설인데 저는 가급적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가지고 네, 뭐 구내식당이나 최근에 좀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례 없었던 일이니까 맡은 바의 일 충실히 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차정 교수, 지금 어딘들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정부 청사 이런 곳은 감염됐을 경우에 문제가 크잖아요. 크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을 상당히 맡고 있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인데요. 정부가 상당히 막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정부 세종청사 아닙니까? 정부 세종청사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면 거기가 지금 한 건물로 다 해랑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저 해랑을 다 이제 지금 연결 통로를 다 차단을 했다고 그래요.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죠. 차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초의 그 감염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감염 경로도 상당히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자체가 쉽게 지금 만들어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다행히는 일단은 지금 해양수산부만 지금 국한돼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다른 또 부처로 옮겨 붙을 경우에는 사실 방역하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단 감염이 벌어지게 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포와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염원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부처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지금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염을 차단하는 노력을 아마 아주 백방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건축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세종청사가 저렇게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도 대남병원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건물이 일체형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혹시 방역 역학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구조가 좀 불리할 수 있나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따로 독립되진 않았으니까 그런 면은 있겠죠. 하지만 저기서 더 큰 문제들은 저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회의도 많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회의면서 마스크 쓰고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상태에서 했을 텐데 그럴 때 만일 그 책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석성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 자가격리를 당함으로 해갖고 행정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완전히 엄중하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런 경우에? 예, 지금으로 봐서는 감염 경로를 찾아가기는 너무 어렵고 실제는 접촉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격리함으로 해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방역당국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